저기 183페이지에 이제 매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가라고 하는 것이 매수 청구권입니다. 내 땅 사가라. 우리 매수 청구권 이제 같이 보시겠는데요. 매수 청구권. 요것은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갖다가 만들 때 공식적인 명칭이 있어요. 장기 미집행,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입니다.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땅 사고를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하는데요. 이때 매수 청구는 누가 하냐 그러면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한다. 예를 들면 학교 설치한다, 공원 설치한다 이런 결정 고시 후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된 사업 시행이 안 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내 땅 사가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해놓고 10년 내 학교 설치 사업이 시행이 안 된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서 그 지자체,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 지자체한테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 청구권은요, 단순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돈 없다고.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사겠다고, 매수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요,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결정. 만약에 사겠다,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요, 다시 2년 내에 실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하기로 결정해 놓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요, 매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때 매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금 지급 문제입니다.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게 문제인데, 대금 지급은요, 원칙이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요, 예외적으로 현금 대신에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채권의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근데 이 채권은 만기가 10년이에요. 만기 10년이라는 것은 일단 채권으로 주고 돈으로 바꿔주는 게 10년, 최장 10년 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여야 돼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걸 시험에서도 물어봤거든.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사무는요, 지자체 고유 사무예요.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만약에 LH공사다, 채권 발행 못해요.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전제 조건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183페이지를 보시면 매수 청구권의 의의가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걸 줄여서 가로에 있는 것처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라고 불러요. 고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럼 언제부터 사업 시행으로 보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만 있으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봐요. 삽질을 해야지만 사업이 시행된 게 아니야. 그 전 단계
실시계획 인가만 있으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10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를 못해요.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몇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 다른 지목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로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걸 포함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요 토지와 건축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매수 청구할 때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을 때는 같이 묶어서 매수 청구를 해야지만 실제 매수를 해줘요. 국가나 지자체는요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취득 안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뭔가? 부동산에 대한 정의.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정착물 안에는 건축물이 포함되는 거지. 그럼 이 조문 한번 가로 보세요. 그 토지에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그러면 건축물의 말 쓸 필요 없잖아. 그 토지에 있는 정착물을 포함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고 정착물 안에 건축물 포함이면은 이 조문도 건축물 및 정착물을 갖다가 같게 써놨잖아 지금 대등하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에 있는 정착물을 포함한다만 쓰면은 정착물 안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걸 텐데 건축물을 따로 써놨어. 그 왜 그래요? 요거 만드는 사람이 민법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예. 그렇잖아요. 전혀 의문이 없는데 내가 괜히 말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동산 관련 법률의 출발은 뭐냐면요. 민법의 부동산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을 해. 그 부동산 관련 법률 118개 법률은요. 항상 부동산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한다고. 예. 토지와 그 정착물부터. 정착물은 당연히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데 건축 따로 써놨잖아요. 민법 공부 안 하는 사람이지. 법만 하는 사람이. 그래서 틀린 것이 무수히 많은데도 우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읽어. 예. 그래서 괜히 말했나 그렇죠? 왜냐하면 시험에 또 익힌 또 내. 시험에는요.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한다고 또 내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민법하고 공법이 달라. 이거 잘못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다음 매수 의무자는 원칙이 6명 시장 군수잖아요, 그렇죠? 6명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뒤로 넘기면은 이제 거기 보신 매수 청구할 때 6명 시장 군수 외에도 밑에 박스 1번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2번은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그 자한테. 두 사람이 서로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매수 여부 결정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개자 들어가 있잖아요. 이 개자를 역사상 최초로 넣은 조문이 이 조문이야. 우리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옛날에 우리는 기간을 말할 때는 개자는 집어넣지 않았거든. 그냥 6월 내였는데 수많은 민원인들이 국토부하고 법제처에 전화를 해요. 6월 내 그랬으니까 이제 한 2달 남았나요? 그러는 거야. 날이 더워질 때까지. 지금이 이제 3월 말이니까 한 2달 남았나요? 막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건 6개월 낸대요. 그럼 알아듣기 쉽게 개자를 쓰던가. 근데 끝까지 몇십 년을 버텼어요. 몇십 년을. 1962년도부터 버텼어. 절대 개자를 안 쓰고. 그러다가 2012년도에 결국 개자 집어넣었어요. 전화 받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3월 내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질 때면 그러면 3월 내니까 내일까지네. 해서 전화하는 거야. 저 내일까지 해야 돼요? 그러는 거야. 3개월 내. 그래서 개자를 갖다 안 쓰다가 그래서 개자를 갖다 무려 50년을 버티다가 썼어요. 1962년도부터 개자는 안 쓰는 거였는데 2012년도 개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이 계속 시험에 나오네. 예. 특별한 이유가 아니 개짜 넣었다는 이유 때문에 6개월. 예. 옛날에 그 2년 내였거든. 2년 내가 아니라 6개월 내입니다. 예전에는 2년 내였는데 하도 욕을 해가지고 살까 말까 결정이 어떻게 2년 내냐. 6개월 내로 했죠. 예. 6개월 내. 그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2년 내에 실제 매수해야 되고 대금지금 원칙은 현금. 예외.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밑줄을 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 못해요. 이거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그래서 만약에 LH공사가 매수의무자다 안 돼. 지방자치단체 매수의무자일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단 오른쪽에 1번 또는 2번이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1번 그리고 2번이 아니라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그 토지가 있는 곳에 살지 않는 사람을 부재부동산 소유 토지라 그래요. 땅은 여기 있는데 다른 데가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 거의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부지로 지정된 자기 땅 위에 자기 집이요. 낡아도 개축을 못 하거든요. 지붕이 없어졌어. 못 살지. 방치하고 이사를 가게 돼 있어. 거의 다. 그래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3천만 원까지는 현찰로 지급하고 초과분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주려고 가지고 갔는데 저 현금 싫어요. 채권으로 주세요. 뭐 속으로 바보 아닌가 싶으면 채권을 주는 거죠. 원하는 경우. 2번은 3천만 원까지는 현찰,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기준 상환기간은 10년이네.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일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발행 절차는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거기 매수 가격하고 매수 절차는 공시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거절하거나 2년 내에 실제 매수를 안 했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요. 자기 땅 위에 이제 건물 짓고 살겠대요. 근데 그냥 건물 지면 안 돼. 자기 땅이라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186페이지에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근생 3층 이하, 2종 근생 3층 이하인데 2종 근생 중에서 여러분이 좀 좋아하시는 거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은 지을 수 있고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허가 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지? 예. 자, 이제 8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시료가 나옵니다. 이거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작년 나왔습니다. 항상 20년을 10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음 날을 빼고 내요.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하고 나서 20년 내에 사업이 시행 안 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 부지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학교 부지에서 실효가 된 사례가 있는가? 없어요. 우리가 2000년 7월 1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국토계획법 부칙에 2000년 7월 1일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이 돼야지 최초의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전국에서 한 번도 실효된 일이 없고 2000년 7월 1일 날 이 조문을 만들었어. 조문 만들 때부터 기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이 안 올 줄 알고 만들었는데 2년밖에 안 남았어. 안 올 줄 알지 20년. 예. 금방 와, 금방. 예. 맞죠? 실효입니다. 그래서 요 실효될 때는 실효 고시해야 되는데 아직 전국에서 고시해 본 적이 없겠지? 그렇죠? 예. 이제 2020년 7월 1일까지는 계속 시험 나온다. 그렇죠? 그 작년 또 나왔죠. 작년에도 계속. 예. 모든 사람의 관심은 다 이거 실효 규정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실효가 현재 예상되는 것 중 가장 큰 면적이 공원 부지예요. 그래서 공원이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되는 여의도 면적이 몇십 배입니다. 지금요. 예. 엄청나요. 예. 그래서 그 실효되기 전에 그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떨까 싶은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편법이지, 그렇죠? 예. 꼼수. 예.
그러면 그거는 기간 제한이 없잖아. 예, 용도구역 지정하는 게 어떻게 하죠? 그래도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해제 권고는 2012년도 4월 15일 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12년 3월 15일 날 한미 FTA가 체결이 되고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로 피해를 보면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ISD라 그래서. 그래서 2012년 4월 15일 날 이걸 만들어서 해제 권고. 그래서 2012년 4월 15일 날 만든 게 해제 권고 제도입니다. 해제 권고 제도. 그러면 2012년 3월 15일 날 한미 FTA가 체결이 됩니다. FTA가. 그러면 FTA가 체결이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ISD라는 게 있어요. ISD. 이거 시험에 안 나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소송제도 해가지고 미국에는 없는 규제로 대한민국에만 있는 규제로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으면은 FTA는요 동등한 규제, 동등한 지원하는 건데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를 안 보는데 너네 나라에서 피해를 봐야 되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ISD라 그래요. 투자국가소송제도. 그래서 바로 2012년 5월 달에요.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송 많이 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강남이거든요. 강남. 그 강남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예, 소송 제기 안 하게. 예, 그래서 그때 4월 15일 날 만든 게 해제 권고 제도예요. 왜? 외국인 소유 땅들이 다 묶여버렸거든요. 도시계획시설 부지. 그래서 이걸 풀어주기 위한 제도, 해제 권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로 1번 보시면 지방의회 보고하라 그러죠. 그래서 6명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가로 2번 해제 권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죠. 오른쪽에 가로 3번. 권고받은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권자가 아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하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래. 그래서 해제가 안 됐어. 그래서 다시 작년에 만든 제도가 가로 4번이에요. 이제는 토지 소유자가 등장해요.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실효 시까지도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들, 토지에서 밑줄 쳐야겠죠. 누구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2번은 뻔해요. 3개월 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해야 한다. 3번. 그러면 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래. 이제는 다시 결정권자한테 갑니다. 입안 안 됐을 때는. 그래서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4번은 2개월 내 똑같이 3개월로 하던가. 위에는 3, 밑에 2개월이죠. 짜증나지 않습니까? 2개월 내 결정 여부를 알려줘야 돼. 토지 소유자한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됩니다. 5번 역시 또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해제가 안 돼. 해제 결정이 안 돼.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요. 다음 페이지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을 해제해야 되는데 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래.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절차만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별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넘기면 190페이지에 10번의 경과 조치. 20년 지나서 실효되는 거 기간 계산 2000년 7월 1일부터라는 그 기간이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 예제가 나오네. 191페이지. A 소유 토지는 B 광역시 B구에 갑소유 토지는 A 광역시 B구에 소지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부지다.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장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1번 갑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이다. 틀렸지. 구청장 나면 틀린 거잖아. 그렇죠? 2번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이 되고 3번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X. 3번을 많이 찍었어요. 시험 보기 전에 그 노래를 불렀거든.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라고. 그래도 시험지를 받고 나서 3번 지문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 예? 지도 아니고 3번 보니까 마치 갑이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는 채권 발행할 수 있지. 이래서 3번이 옳은 줄 알고 넘어갔다고. 다음에 3번 찍고 넘어가려다가 좀 찜찜하니까 4번을 봤어. 매수 의무자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해서 갑하고 A에게 알려준다. 맞거든. 야, 3번도 맞고 4번도 맞는데 문제 다시 읽어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온 거지. 그래서 4번이 옳은 것이 되는 거죠. 5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자신 토지에 2층에 다세 3층이야 단독주택이니까 층수는 괜찮지만 다세대는 안 되죠. 이 공동주택이라서요. 바로 풀면 맞추는데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 사업 시행도 보통 이제 뭐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205페이지를 먼저 펴보세요. 거기에 절차도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선생님 지난달에 강의할 때는 이 절차도를 칠판에다 가로로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책에는 세로가 돼 있어. 왜? 책이 가로가 좁아서 세로로 써놓은 거야. 특별한 이유가 없어. 예,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절차도를 보고 전체적인 거 한번 보고 기본서에다 다시 밑줄 치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205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절차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출발이 뭘로 출발해요? 기반시설 출발하죠. 그렇죠?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면 기반시설이 명칭이 뭘로 바뀌어? 도시군 계획시설로.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이제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수립하는가? 6명, 시장, 군수가 원칙,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누가 사업 시행자가 될 것인가? 시행자를 확정해야 돼요. 원칙적인 시행자 6명,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비행정청도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시행자가 자기가 공사할 계획을 작성하지. 이게 뭐예요?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시행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권자는요.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된 자는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은요. 요때 사업 시행자는 수용권하고 일시 사용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일반 국민의 토지나 건축물 기타 권리를 수용할 수 있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는 때는 언젠가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다. 이제 사업에 들어가요. 드디어 땅 파기 시작했어. 사업 시행하면은
사업 시행자는 워낙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행자를 지원해 주는 조치가 6개가 나와 법에 6개. 1번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시험에 많이 나왔지. 분할 시행해서 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공부하면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는데 사업 대상 지역을 1구역, 2구역 나눠 할 수 있는데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나 들어두세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가 있다고요. 그 사업 대상 지역은 1구역, 2구역 나왔죠? 1구역 실시 계획, 2구역 실시 계획.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그거까지를 좀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예. 어디서 봤어?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도로 설치한다 그러면은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등기사항 증명서도 확인해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도 열람해 봐야 되고 그런데 이건 몇백 원씩 들어가잖아. 그렇죠? 무료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많이 지원되겠다. 그렇죠? 공시송달. 예,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주소도 몰라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찾아서 통지나 승낙받는 대학 요건 취득하기 힘들어. 사업할 때. 그래서 신문 하단에 공시송달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철거하겠다. 그러면 이 신문을 갖다 그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읽어본 게 아니라 신문을 깔고 잤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통지가 된 것으로 봐요. 공시송달이지. 그래서 이제 수용, 사용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수도 있고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타인 토지 출입 등도 가능하다. 이때 타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일반 국민 토지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 등을 하는 것이다. 출입 등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됐을 때는 이 국유지나 공유지를 다른 목적으로 양도하는 게 금지. 양도했을 때는 그것을 무효로 한다는 거.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에서 한번 봤던 거예요. 6가지가 시행자 지원 조치입니다. 공사 완료 보고 시행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보고하는 공사 끝났습니다. 보고하는데 요때 국토부 장관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아요. 보고는 지자체장한테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준공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준공검사는요. 준공검사 신청이 있어야지만 준공검사라는 거예요. 준공검사 신청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빼놓고 쓴 건가? 공사 완료 보고가 준공검사 신청의 의미를 가져. 공사 끝났는데요. 그 말은 뭐야? 공사 끝났으니까 준공검사 해주세요란 말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것은 주차 요금을 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적 의사표시죠. 그렇죠? 들어봤죠? 예. 민법은 전반 다 잘한다. 민법은. 예. 공법 이렇게 못할까? 예. 민법은 잘해. 자, 그래서 준공검사권자는 절대로 국토부 장관이 될 수가 없다. 왜? 공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준공검사는 지자체장이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전국 돌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공사 끝났다 외치는 거. 공사 완료 공고는요. 국토부 장관도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일 때는 지가 공고해요. 그 외에는 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공고를 한다. 그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책을 펴고 세부적인 거 하나씩 체크를 하셔야 돼. 체크. 193페이지를 보면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나왔죠? 수리권자는 아까 봤어요. 6명 시장 군수인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내에 2년이죠? 2년 내에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자, 협의는 나오지만 심의라는 말이 안 나오죠. 심의 X. 그러면
심의는 나오지만 협의가 안 나오는 게 있었죠. 어디서 있었지? 아까 아까까지란 말 나왔어요. 예. 예.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었죠. 그는 심의는 있지만 협의가 안 나왔죠. 이건 협의는 있지만 심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목은 생각 안 나고 아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예. 예. 대단합니다. 배웠다는 것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 쉬는 시간은 끝났는데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요 직접 수립할 수가 있고요. 단계별 집행 계획의 구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합니다. 3년 이내 해야 될 계획 1단계, 3년 이후에 해당될 것이 2단계죠. 도로 설치할 때 5년 걸린다.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1단계. 그렇죠? 그 다음에 4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2단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는 제가 칠판에 절차도를 썼더니 절차도까지는 쓰고 책을 안 읽어봐서 이쪽 책이 또 아주 깨끗하거든요. 이번 달에는 절차도를 읽고 책에다 밑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따로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책에 밑줄도 다 그어져 있고 별표도 다 돼 있고 노트도 하나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노련한 강의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풀면 맞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찾아내. 예. 그래서 집안에서 의심받는 분들이 있어요. 쟤는 절대로 중개사 시험 못 붙을 거라 생각하면서 학원을 보내놨는데 붙어오는 거야. 예, 실제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보냈는데 붙어오니까 혹시 위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집안에서 인정 못 받다가 조국 인정해 준 거야. 조국이.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조국 인정해 줬잖아요. 자격증 나오잖아요. 번호가 딱 찍혀가지고 나오잖아.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많은 놀래킴을 한번 주십시오. 붙어가지고. 근데 하다 보면 다 돼요. 그냥. 거기 조정이 나오지. 조정.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요. 올해 기준으로 4년 차는 내년에는 3년 차가 돼서 2단계가 1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1단계에 포함시킬 것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포함시킬 수 있다. 194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는 6명 시장 군수만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공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거기 참고의 용어 정의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뜻 시험에 나와요. 절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 3개는 너무나 자주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국토계획법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정비사업 3가지를 말한다. 예.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시행자라 그러고, 자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원칙은 6명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시행될 때는요, 서로 협의로 시행자를 정한다야. 협의해서 도로가 의정부하고 양주시를 지나갈 때는 양주시장과 의정부시장이 협의로 한 사람만 정하는 거예요. 삽질은 한 사람이 해야 돼. 그런데 시험 문제는 협의로 시행한다 그러면 안 돼. 협의로 공동 시행한다 X야. 협의로 공동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면 거의 다 틀립니다. 한 사람만 삽질하는 거예요.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 같은 도에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고요. 그다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지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때 지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가로 4번은 가로 3번까지는 다 행정청이죠. 가로 4번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비행정청도요. 예. 그러면 뒤로 넘겨서 시작 봤더니 동그라미 2번에요.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은요. 별도 조건 없이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돼. 기역, 니은, 디귿은요. 공공기관 등은 그냥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돼요. 196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우리는 편의상 그냥 공공기관 등 하면 돼요. 얘네들은 별 조건 없이 지정만 받으면 시행자가 돼.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이 LH 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죠. 그게 시행되는 거야. 근데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 민간인은 조건을 갖춰야 돼. 조건 밑줄 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가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래서 민간 건설회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는 거 가장 많은 게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로가 설치될 땅 3분의 2 이상을 지가 소유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 시행자로 지정받 지가 공사해서 지돈으로 고속도로 완공해 놓고 한 50년간 통행료 받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요건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다. 자,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하는가? 시행자가. 설계 도서와 자금 계획 등이 포함이 되고요. 실시 계획 인가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런데 실시 계획을 갖다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가 작성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가 된다. 그래서 196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나오죠. 그 다음에 197페이지 가로 3번은요.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때는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답니다. 경미한 사항 범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행 담보제도가 나오죠. 넘겨보시니까 예. 이행보증금 예치라고 나오죠. 198 세 번째 줄. 개발행위 허가하고 똑같아요. 이행보증금 예치. 예치하지 않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등이죠. 지네들은 예치하지 않는다. 똑같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99페이지 밑에 실시계획의 고시가 나오고요. 다음 피 넘겨보시면은 200페이지에 사업시행자 지원 조치 나왔죠? 1번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세요. 그건 너무 구석진데 나와요. 그런데 한번 봤어 최근에 어디서. 그 다음에 관계 서류 무료로 열람 복사할 수 있고 공시송달 나왔고 수용권 나왔죠. 자 수용. 그래서 수용할 수 있다. 일시의 사용은 뭐냐면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이에요. 인접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인접한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절대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 인접한 것을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 도로가 설치될 땅은 수용해. 근데 도로가 설치된 땅에 인접한 토지, 재료 적치장, 세멘, 모래, 철근, 벽돌 쌓아놓는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로 쓰는 인접한 토지는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일시 사용이다. 예. 저 수용 사용의 절차 가로 3번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그래서 202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실시 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치법에 나오는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시험 문제죠. 수용의 일반법인 공치법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 수용권을 시행자가 취득해요. 이때 이 사업은 공익사업을 말해. 사업 인정의 뜻은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치법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행사하고 싶다. 먼저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은요 수용권 얻는 거예요.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사업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 실시 계획만 고시하면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봐줘. 공익사업이 아닌데 공익사업 하는 것으로 봐줘서 바로 수용권 줍니다. 실시 계획 고시했을 때 수용권 취득한다.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안 돼서 재결 신청은요. 공치법은 1년 내에 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요. 사업 시행 기간에 하면 돼. 그래서 10년이 사업 시행이면 10년 내에만 하면 됩니다. 예.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나옵니다.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위반한 것은 무효다.
자, 밑에 공사완료 보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오른쪽에 공사완료 공고. 아까 다 설명드린 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 똑같아요. 자, 뒤로 넘겨 주시죠. 예. 그다음에 204페이지에요. 6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자체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번 억울하게 수용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남는 거 양도할 수 있다. 2번 다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교환하는 데 쓸 수 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여러분 뒤로 넘겨서요. 206페이지에 거기 이제 행정심판부터 나오죠? 우리가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